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서품 6장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7장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그 11단의 단조직을 이제 우리 교단 그 최초로 이제 단조직을 조직을 하시고, 이 교화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이제 교단 형성의 최초의 조직이 사실은 11단의 그 교화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직을 이제 지금 처음 만드시 가지고 그 조직을 이제 활용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첫 하신 사업이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저축조합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품 7장의 내용은 이제 해상 창립 준비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시고, 이 저축조합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7장에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성탑 그 비명을 하고 하면서 좀 자상하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지금 이제 서품 7장을 가지고 이제 대의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단 제자들을 이제 조직을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초의 조직이 바로 이제 이 교화단 조직이다.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단이 이렇게 형성돼 가고 이렇게 자꾸 발전하다가 보면 사람들도 모이고 하게 되면요, 그 모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또 사람들이 뜻 있는 일들을 어떻게 시켜내느냐,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어떤 지금 관심의 방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11단의 단조직을 처음 조직을 하시고, 제일 처음 시작하신 일이 바로 저축조합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축조합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저축조합을 이제 저축조합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지금요, 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서품 저축조합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왜 내가 이 지금 저축조합 운동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요, 이 저축조합을 실시하실 때에 상황은요, 영산이라고 하는 궁촌벽지 아닙니까? 궁촌벽지에 가난한 현재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궁촌벽지에서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생활들을 모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특별한 절약과 특별한 근로가 아니면은 절약과 근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근로와 절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저축조합을 실시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는 사실은 이제 몸으로 하는 그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조합의 첫째는요, 우리가 이제 근로는 몸으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몸으로 일을 하면은 예전에는 다 이걸 지금 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품삯이 생기잖아요. 다 품삯이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제 지금 노동조합 같은 것이 왜 생겼습니까? 그렇죠. 품삯 올려달라고 지금 노동조합 생긴 거 아닙니까? 지난번 뭐 화물연대 뭐 노동조합 생겨갖고 뭐 파업해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났다고 뭐 이제 그렇잖죠. 그게 이제 이것이요. 지금 이 근로를 하면은요, 근로를 하면은 그 한 근로의 대가로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받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 품삯을 받으면 다 어떻게 하는 거면 in my pocket 아닙니까? 자기 포켓 다 들어가잖아요. 다 집어넣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례 아니었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저축조합 운동을 하시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근로를 하자 하면 품삯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은 그것을 조합금으로 내자. 이거 굉장한 지금 이게 이제 발상이거든요. 뭐 그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금으로 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절약이거든요. 절약. 좀 이제 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약의 이제 전형적인 그 모델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보험비. 제가 전에 시임이라고 그랬죠. 숟가락 시자, 쌀미자. 한 숟가락씩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 이제 갖다가 조합금으로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약 아닙니까? 절약이.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참 한 숟가락 덜 먹어가지고 뭐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한 숟가락 덜 먹어갖고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한 숟가락 덜 먹는다는 것이요, 엄청난 인내와 그게 아니면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것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상황은 말이죠,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한 숟가락을 덜 먹는 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축조합 운동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절약과 특별한 근로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공촌벽지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뭔가 하면 조합금을 만들자 하는 이제 지시를 하시는 장이 지금 서품 2장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후배들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그러셨거든요.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자, 이게 창립의 모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요, 어떤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교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당 모두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뭔 안을 딱 내면은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시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그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시작하는 그 모범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교당 살아보니까요, 뭐 담배로 돈을 좀 이렇게 거두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요. 화면 보면요, 단장이나 중앙되는 그니 누가 먼저 얼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5만 원 내면은 3만 원, 2만 원으로 다른 데는 내죠. 10만 원 내면은 또 그렇게 안 되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거두려고 할 때 단장 중앙들을 좀 살살 꼬셔가지고 좀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사실 속으로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내뒀어요. 내뒀는데 이게 지금 누가 먼저 모범을 딱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범을 보여주게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립의 주인이 되고 모범을 보여주라.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저촉조합 운동을 해가지고 조합금을 모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금 지금 피력을 지금 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셔요. 이렇게 절약과 근로와 이제 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첫째는 이제 이게 이제 뭐를 이제 첫째로 지금 제시를 하시는가 하면요, 검주검련이에요. 그 내용에 다 나오죠. 검주검련 하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그거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그랬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자. 담배, 그거 안 피우면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지장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참자. 그래갖고 그거 참으면 돈이 저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합금으로 내자. 그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아예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참 그 술집 앞 지나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내 이놈 했다고 그랬죠. 내 이놈 했다.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주검련이라. 근데요, 지금도 사실은 검주검련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아이 뭐 다음 여수 같은데 보면 담배 버금버금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데 피우다가 피우지 말라고 그런다고 또 분쟁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런 지금 현실에서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우리 교단은요, 창립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사실은요, 담배 참고 술 참고 담배 참고, 이것이 말이죠, 교단을 창립하는 기초가 됐다 이 말이죠. 교단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든 교단이에요. 원불교 교단. 참 지금은요, 이제 교단이 참 이렇게 이제 어석을 했는데, 이런 지금 특별한 정성과 노력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원불교라고 하는 회상이 이게 지금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 참고 담배 참고 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주검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조합금을 만드는 방법이 뭔가 보험이에요. 이거 이제 조금 뒤에 보험이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요. 시미다 그랬죠. 시미, 숟가락 시자, 쌀배자, 한 숟가락 이제 하는 거. 그거 이제 지금 시미. 그래서 이걸 이제 보험비 이렇게.
자, 그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공동 출력.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일을 하면은요. 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다 일하면은 아까 제가 품삯 받는다 그랬죠? 품삯을 다 받는다고 지금 이제 그러고 받습니다. 받으면은 이제 자기 거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구인단들에게요 공동 출력을 하죠. 같이 가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임금을 받으면은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임금을 가지고 조합금으로 내는 거예요. 조합금으로 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축조합 운동의 실제적인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를 만든 거면 조합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금은 개인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의 돈이죠. 공동의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지금요? 지금 개하고도 좀 다르죠? 개는 이 해갖고는 누구 주고, 뭐 해갖고는 누구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주질 않아요. 조합금으로 내면 끝나는 거예요. 조합의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조합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공동의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이게 이제 해서 이제 조합금을 지금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왜 조합금을 만드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미 이 조합금을 만들어 갖고 내가 앞으로 뭔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과 이게 예상이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이 조합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요, 이 조합금을 만들어 갖고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서 있는 거예요. 서 계셔가지고 이 조합을,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합금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시작한 최초의 이름, 그 뭔가 하면요, 저축조합이에요. 원불교는 저축조합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단은 말입니다. 그냥 지금은 원불교 그러지만도요. 우리 이 원불교라는 교단은요, 최초의 시작이 뭔가 하면요, 저축조합이에요. 그래서 저축조합에서부터 공동체의 명의가 처음 생겨난 것이거든요. 공동체의 명의가 처음 생겨나서 그 이름을 저축조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신 것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축조합을 이제 지금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걸 이제 하시면서요. 이 지금 그 저축조합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의 방향을 이미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당신이 구성을 하시고 이 지금 조합의 이제 시작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여기에서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제 조합을 하셨는데요. 뭔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 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단체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지금 조합이라는 단체를 끌고 나가잖아요. 이제 끌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조합, 저축조합, 어디 갔습니까? 이 저축조합. 이 저축조합이 해야 될 어떤 방향, 목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단과 단체,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집단과 단체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가? 이게 뭔가 하면요,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잘 설정한다 이 말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잡고 그 방향으로 잡고 끌고 가야지,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이건 뭔가 하면요, 정당한 일인가 부정당한 일인가? 신흥 종교들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네. 종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겨가지고 신흥 종교가 생겨나가지고요. 처음에 그 신흥 종교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깨지느냐는 뭔가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건이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잘 설정을 한 신흥 종교는 그래서 조금 발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설정을 잘못하는 것은 그것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구성원들에게 착취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막 갖다가 재산 바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 홀딱 반해가지고 하면은요,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럴 때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흔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막 확실하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갈 때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가 내고 싶죠. 대종사님 그런다고 다 받았습니까? 참. 그래서요, 이 지도자는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된다.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돼요. 목표를 제시해 주는데요,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된다. 파괴는 뭔가 하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이고 뭐 저런 것까지 뭐 우리 할 거 없다 하고는 마음이 말이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은 뭔가 하면요, 너무 건너뛰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건너뛰면 뭔가 하면 현해상에 걸린다 그러죠. 아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그러네.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금주금년, 보험미, 공동추력 이 세 가지는요, 파괴와 초월이 없는 목표의 제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서품 이 8장에서 지금 이렇게 8장입니까? 7장에서 하시는 것은요, 이 파괴와 초월이 없는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러니까요, 그 단원들이 말입니다. 금주금년, 보험미저축, 공동추력 이 세 가지의 조합금 모으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얼마를 모아졌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다 잊었죠? 예,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잊었는데 얼마가 뭐 600원을 모았다니까요. 엄청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만에 600원을 모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600원 딱 모으고 나서는 또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당신 가재를 다 정리했다 그랬죠. 조금 돈 나가는 것은 다 갖다가 노쇠 그릇,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싹 정리해갖고 한 400원을 또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돈이 그 1000원이 생기니까 그걸 뭘 했다 그랬습니까? 숫장사 했다 그랬죠. 그래갖고는 그냥 10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돈이 엄청 생겨버렸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방향을 이제 제시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제 사실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숫장사까지 해서 숫장사 해가지고 이제 돈 번 것은 이제 그때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났다 그랬죠. 1차 대전에 모든 그 지금 그 운반 수단이 뭔가 뭐 수철대 갖고 댕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폭동을 해버려 가지고 그걸 이미 다 알으셨겠죠. 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돈이 이제 생겼다 이 말이죠.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서품 2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면요, 이 창립 정신이에요. 창립 정신. 이제 어떤 정신을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축조합의 운동에서 대종사님과 구인선녀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건검저축. 이제 이렇게 창립 정신을 건검저축 그랬어. 정신. 이 정신이 늘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원불교는 왜 어떻게 생긴가 하면 건검저축 정신을 실현시키고 처음 건검저축 정신을 실현해가지고 우리 회상 최초의 기초를 다졌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지금 우리 서품 이 7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창립 정신에 대한 이것을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조금 창립 정신의 이제 다른 방향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립 정신의 건검저축에서 보여주신 창립 정신을 뭔가 하면요,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요 공동체 정신에서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이제 합니다. 해서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릴게요. 이제 공동체 정신, 또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사는데 뭔가 하면요, 개인 위주로 살죠. 가정 위주로 안 삽니까? 뭐 자기 가정 위주로 살았죠. 뭐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는 과정들 한번 다 보세요. 이 과정들을 다 보면요,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역사적인 전통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전통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요. 저 지금 원시시대 때부터 쭉 흘러왔다 이 말이죠. 그 돈 벌면 자기가 이제 잘 살고 돈 못 벌면 가난하게 살고, 이것이 지금 일반 사람들의 지금까지 삶의 어떤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 갖고 뭔가 하면요, 공동체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자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공동체 자산요. 자, 공동체 자산. 어제 관사님 공동체 자산이 있습니까? 예? 원불교밖에 없어요.
허탄용 원불교라도 있네요. 아, 이건 다 지금 원불교 다 있구만요. 예. 이제 공동체 자산이에요. 원불교는 공동체 자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공동체 자산이 처음 어디에서 생긴가면요, 저축조합에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죠? 지금 원불교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산, 원불교는 누구 것입니까? 다 우리 것이죠. 개인 거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의 자산을 말입니다, 개인의 자산처럼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 또 있죠. 참, 이 공동체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 자산이 바로 뭔가면요, 저축조합금이에요.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지금 자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산을요. 이게 자산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엄청난 정신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적 자산밖에 없었잖아요. 개인적 자산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자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만드는 것으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최초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운동을 지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자산을 만드는 그것이 뭔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켜 봅시다. 사회적 문제로요. 이 공동체 정신이 이것을요,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고, 그걸 이제 하면은 뭐냐면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산이 누구 것입니까? 자산이 돈이 생기면은 개인 것이죠, 다요. 자본주의는 다 개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이 다 지금 이제 자본을 지금 다 가지고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행사하고 자기가 주고 뭐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인심 쓸 때 인심 쓰고, 또 이제 뭐 공익사업 할 때 공익사업 다 개인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개인이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는요, 개인 위주예요. 개인 위주예요. 자본주의. 철저하게 개인 위주예요. 자본주의는요. 그러나 저축조합에서 조합금을 만들었다.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를, 이걸 뭔가 하면 살짝 바꿨죠. 바꿔가지고 뭐로 만드는가 하면요, 공동체 자산을 만든 거예요. 개인의 자산이 아닌 공동체 자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산을 만드는데 밑바닥에 공동체 정신이 깔려 있고, 그 정신이 더 확대되면 뭔가 하면요, 공동체 자본주의. 새로운 단어죠. 공동체 자본주의.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지금 말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4가지 위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죠. 첫째는 기후위기, 두 번째는 자원고갈, 세 번째는 핵무기,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등. 불평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요새 다음 뉴스에 제가 보니까요, 빌라를 1000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나는 후유증이 엄청나죠, 지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 현상의 한 일종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자본주의 참 좋습니다. 좋지만도요,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현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 현상을 우리는 말이죠, 원불교는 뭔가 뭐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치료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저촉조합 운동에서 저촉조합에서 보여주신 이 정신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천을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병폐 현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해결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저촉조합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요, 개인의 재산에만 눈뜨지 말고 공동체의 재산에도.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조금 이제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자,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분단국이죠. 분단국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에요. 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데 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또 말이죠, 그 분단국이 뭐로 관련가 하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렸죠. 분단됐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단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한 것이 뭔가 하면 보수와 진보 갈등 엄청나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요, 새 정부 새 정부는 냅두고요, 들어서 가지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갈지 지금요, 예측을 지금 못하잖아요. 어디서는 쏴대고 어디서는 비행기 띄우고, 최신 비행기, 그것도 우리나라 비행기입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최첨단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이라는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 이치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한국은요, 하여간 이 지정학적 이치에서 볼 때요, 지금 말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최첨단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개인도 잘 살고 공동체도 잘 살고 하는 것을 아우르는 그와 같은 정신에 바탕한 단체와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조직이 뭐겠습니까? 원불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원불교가 말입니다,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지금 선지님들은 이 일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 제가 그 하신 일을 지금 오늘 제가 또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또 다시 되새겨 갖고 오늘의 현실에다가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일제 말기에 대종사 10번 하시고 우리 정산종사님 대의를 이어받으셨잖아요. 그래갖고 황도불교 간판이 내려오니까 그거 안 거시려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산 초량교당 가셨다 그랬죠? 다 아시죠? 그거 가셔서 6월 달에 가셔가지고요, 황도불교 간판 안 걸라고 6월 달에 가셔가지고 3개월 계시죠? 3개월 계시면서 거기서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사은상생지 삼보정의소 이 기도문을 써주고 안정을 기도를 하셨다. 하시면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당신의 경륜을 이미 거기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바로
내신 것이 뭔가 뭐 건국론이죠. 건국론 들으셨죠? 건국론 했다. 그리고 지난번 다큐에 다 나왔습니다. 정산 종사님 다큐에 건국론이 나왔어요. 자, 건국론이 나왔는데 그 건국론의 핵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저 원광대학교 제 후임 이사장도 하고 한 신순철, 신명국, 권산 이제 이제 멘토를 했습니다. 그 저 정산종사 다큐에요. 멘토를 했는데 건국론의 핵심은 보세요. 그 당시에 원불교가 황도불교 간판 걸고 안 걸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건국론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구상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죠. 건국론을 쓰셨다니까요. 나라를 세우는 논 아닙니까? 나라를 세우는 논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건국론의 핵심을 권산, 신명국 그 지금 교무가 다큐에서 하신 말이면 이 건국론의 핵심은 뭐로 하신가 하면요. 자주, 중도, 자주, 중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거 다 봤죠? 봤는데 뭐 그냥 다 지나갔지? 아이고 참말로 참 깝깝해요.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 이 건국론의 정산서성님께서 말입니다. 초량교당을 가시는데요. 저는 참 초량교당 그 가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짠해요. 제가 왜 짠한가 하면요. 초량교당 가실 때 이어서 걸어 가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기차 타고 가시겠죠? 또 오실 때도 기차 타고 오셨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오실 때도 기차 타고 오셨어요. 기차를 타고 오시면서 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하셔. 어디를 지나가느냐고요. 그 기차를 타고 부산 가실 때하고 또 8월 15일 날 기차를 타고 오시죠. 자, 그 과정 다 제가 얘기했죠. 대전을 거쳐서 가요. 그런데 또 어디를 거치시겠느냐고요. 김천을 거치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깝깝해요. 김천이 어떤 곳입니까? 또 고향인 것만 안 해. 고향은 고향이에요. 그런데 서성 찾아서 김천역을 3번을 이용하셨다 그랬죠? 김천역을 서성 찾아서 대종사님 찾아가지고 할 때 3번을 처음 전라도 오셨죠? 오셨고 지금 그 정상교 누구 데리고 지금 가셔갖고 기도하셨죠? 그러 하다가 그 이제 또 2번째 또 오시죠? 그러니까 김천역을 3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역을 이용하는데 그 역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갔는데 애지간한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를 3번을 이용하고 서성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한번 내려가고 성주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 없겠습니까?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런데 내리셨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 그 심정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쓰신 것이 뭔가 하면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구상하시고 건국론을 쓰시고 하신다 이 말이죠. 완전히 사적인 것을 배제시켜봤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지공무사예요. 지공무사의 표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이걸 이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로 정산용 우리 회장이요.
이렇게 돼갖고 건설된 해상입니다.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